대표님, 요즘에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대체주택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던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도 많고 막 물어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대체주택이 정확히 뭔가요? 예. 대체주택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집을 하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를 나와야지 집을 부수고 그 아파트를 새롭게 지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집을 정부에서는 제가 임의로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은 요건만 갖추면은 나중에 재건축이 다 끝난 상태에서 팔 때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주비를 만약에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이주비의 성격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 경우에는 그 돈으로 어디 전셋집을 얻거나 하는 용도로 나온 돈이다 보니까 이 이주비를 사용해서 대체주택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를 한 6년에서 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거주하시면서 사놓으셨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 있을 경우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10억의 집을 샀는데 한 8년 후에 20억이 됐을 경우가 있으면은 저는 10억이란 시세 차익을 보는데 만약에 제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샀으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체주택 개념으로 사게 되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완전히 재건축하고 있는 소유주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집을 하나 새롭게 구입하면서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꿀팁이 되겠죠. 유의사항으로는 10-15 대책으로 단속적 거주, 예를 들어 3개월, 9개월은 실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연속 1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거처 마련이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조합원 소유의 기존 주택을 담보받는 대출입니다. 이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준비 자금이라는 성격도 있어서 사실상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규제 지역 내 담보 인정 비율은 40%로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었습니다. 종전주택 감정가가 수십억 원이라도 6억 원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나 이주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지정 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대체주택 취득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 인가된 단지는 이주비 대출을 받는 순간 대체주택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나거나 착공이 이루어진 단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전이나 조합 인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안 이루어진 단지가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주비 대출을 이용하면 대체 주택 취득이 불가능해 조합원들은 한정된 6억 원 내에서 세입자 보증금과 임시 거주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다만 상속 등 조항으로 인한 취득한 주택이거나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은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비과세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물건들은 희소성을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취소되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국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
매입 시점, 대출 여부에 따라 거래 가능성과 세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매수자는 물론 기존 조합원들도 각 단계별 규제와 세제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자주 개편되는 만큼 매입이나 매각 등 실행에 앞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대표님. 네. 그러면 대체주택을 사면 무조건 1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체주택 조건으로 사시게 되면 기존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새로 산 대체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와. 그러면 대체주택은 언제 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셔야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시면 2주택자가 되시는 거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시게 되면 1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꼭 대체주택에 꼭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체주택은 실제 거주용으로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세대 전원이 본인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1년이란 기간을 9개월, 3개월 나눠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인정받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긴 해서 만약에 거주를 안 하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대체주택을 인정을 못 받아서 그분은 2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실예를 잠깐 드리면 만약에 10억짜리 대체주택을 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셨거나 잘못 생각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사시게 되면 2주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구매하셨고 조건을 충족하셨을 때 만약에 한 8년 정도 후에 집을 한 15억에 팔았다. 그럼 5억이 차익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을 인정받고 팔면은 양도세가 빵. 만약에 2주택자로 파시게 되면은 양도세가 정확히는 계산해봐야겠지만 한 3억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전입 과정에서 가족만 전입하고 본인은 전입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본인 기준 세대원 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족들, 만약에 결혼하셨으면 자녀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만약에 미성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같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생기면 대체주택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재건축 중에 기존 소유주들한테 주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을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은 기존 소유주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을 멸실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신 거여서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대체주택을 고려 중인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대체주택으로 샀다가 나중에 대체주택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2주택자로 파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셔야 되는 것과 세대원 전원이 같이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파셔야 되는 조건,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구입하시면 나중에 파셨을 때 상당한 차익을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은 대체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